자, 이제 2023학년도 고전시가 문학복합체제 융합형 문제죠.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12곡을 지었던 이황의 연시조가 한 지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수정가라고 하는 김득연의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수필 겸재의 빛이라고 하는 김훈 선생의 그 현대수필이 매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전시가 시조하고 가사죠. 그리고 현대수필이죠. 이런 식의 고전과 현대의 만남으로 문항을 구성했기 때문에 5문항입니다. 이런 출제 경향을 잘 익혀둬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시로는 이제 현대시 두 편에다가 고전 산문이 결합이 되잖아요. 현대시의 고전 산문, 고전시가의 현대수필. 자, 이런 모양새를 현재 유행처럼 출제하고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킬러 문항 배제다, 또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런 정치적인 명분 아래 우리 교육계를 막 뒤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것도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EBS에서 다 내야만이 사실은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거, 또 6개월에서 또는 기출 같은 데에서 익히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쉽게, 그리고 공교육 같은 데에서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내주는 것인데, 구평에서는 또 그렇게도 안 냈어요. EBS에서 수원에서는 한 작품도 안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우리로서는 참 믿을 수 없는 정치고 또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준비를 잘 하되,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출문제. 올해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작년 기출문제를 보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2, 3년간의 기출은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 이렇게 잘 보시되, 뭘 봐야 되냐면은 어떤 작품이 나왔냐, 그것도 중요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출제의 논리. 그러니까 이게 왜 맞는가, 이게 왜 틀렸는가, 맞음의 근거, 틀림의 근거, 이것을 철저히 익히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왜 출제했느냐, 출제의 타당도죠.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출제할 만하니까 냈다, 이거죠. 왜 출제했겠느냐, 이 문제를.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또 출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공부한 그 힘이 올해 출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하는 논법을 잘 익히시고 출제의 논리를 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능 문학이에요. 수능 문학. 채점하기 위해서 맞음과 틀림의 근거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수능 문학의 논리, 맞고 틀림의 근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문학 상상하고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상상하고 막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답이 안 보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 방식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그 해설하는 방식은 항상 그랬듯이 답만 그냥 딱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설지도 제가 다 해설을 했기 때문에 해설지도 잘 보고 그 문장 같은 것도 잘 읽으세요. 그것이 바로 독해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도산 12곡이다. 그러면 도산 12곡의 내용을 쫙 한번 정리한다, 이거죠. 문제만 딱 설명한 게 아니라 제가 도산 12곡 쫙 한번 읽어드리죠. 그 다음에 지수정가 쫙 읽고, 겸재빛, 현대수필 쫙 읽고, 문제 쫙 풀고, 맞음과 틀림의 근거 하나하나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때 귀 쫑긋 세우고, 이게 왜 맞았고, 왜 틀리고, 이건 왜 중요하고, 왜 반복이 출제되고, 이런 출제의 논리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준비됐죠? 자, 이황의 도산 12곡 연시조, 너무나 유명한 거야. 이의 고상국어과가 더불어서 이제 2024학년도 기출에서는 이의 고상국어과가 나올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다.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김득연의 지수정가, 요거 가사고 현대수필이다. 자, 도산 12곡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당연히 풍류를 즐기면서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학문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문하는 내용은 안 나왔어.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가번이죠? A번이 요 부분이거든? 이렇게.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그러니까 어떠하다 물었단 말이야.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어때?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건 말건 뭐 한다?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보다 뭐 정말 센 사람은 없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뭐 너희들 어떻게 보건 말건 뭐 떠들어라. 이런들 어때? 저런들 어때? 초야우생이 이렇게 사람 것들을 어때? 이렇게 반복을 했단 말이야. 어떠하다라는 단어를. 이게 초야우생이라고 하는 것은, 초야는 시골을 말해요. 산골, 아주 깊은 산골. 촌. 우생은 어리석을 우자예요. 어리석은 인생. 그러니까 화자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이황이라는 화자가 자기는 시골에 사는, 이제 벼슬도 할 만큼 했고,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춰서 자기를 부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 사는 게 어때?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서 무엇하겠느냐? 그 서리적 의문이단 말이야. 천석은 생천 돌석, 이게 자연이야. 고황은 깊이 든 곳의 병입니다. 깊이. 그러니까 고황은 여기 명치, 여기 흉부 있잖아요. 행경마하고 이 복부 사이, 이곳에 깊이 든 병을 말해. 이곳에 한번 병이 들면 못 고친다. 이 고황, 깊은 병. 그러니까 깊은 병, 자연.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이야? 자연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병적으로 자연을 뭐한다?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좋아하는 게 깊은 부위에 병이 든 것처럼 자연을 좋아한다는 거야.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는 자연 친화적인 나의 삶을 고쳐서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자족감이단 말이야. 나는 뭐 이런 삶 외에는 나는 다른 뜻 없다. 나는 최고 만족이다. 너희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최고다. 이런 거 굉장히 자존감 있고 자신감 있고 자족감을 표현한 거야. 뭐 별 어려운 뜻이 없습니다. 초야우생, 천석고왕, 요것만 잡으면 돼.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그러니까 집과 벗이라는 것은 거의 뭐 이 자연이 나의 집이고 나의 친구야. 근데 요거는 거의 자연과 인간이, 여기서 인간은 화자잖아. 화자가 어떻게 됐다? 일체감이 됐다는 거야. 자연합일입니다. 그러니까 연하는 안개와 노을이야. 연기 연자거든. 이게 노을하, 노을. 그러니까 자연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여기 천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자연이에요. 초야, 이게 다 자연이야. 연하, 안개와 노을, 그 풍월, 바람과 달, 이 자연입니다. 자연. 다 자연이야, 자연. 그건 나의 친구. 그 자연은 나의 집. 그 자연과 일체감이란 말이야. 거의 뭐 자연은 내 집이야. 그리고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간다. 여기서 뭐 인생 무상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요게 중요한 거야. 현실에 대한 인식. 태평성대, 좋다. 긍정적인 현실 인식에다가 자연 속에서 저절로 늙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늙음을 한탄하고 인생 무상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장이 주제잖아. 종장.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허물은 잘못이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 자연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뭐 후학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어떤 그 허물, 잘못하는 삶, 막 자기 고집 세우고, 뭐 자기를 내세우고 아집, 또 막 꼰대처럼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삶을 성찰하는 거야. 성찰. 이 중에서도 잘못 없이 생을 살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육수 보면은
춘풍의 화만산하고 추야의 월만대라. 그러니까 계절감이 나왔잖아. 춘, 추, 봄, 가을, 봄바람에 화만산, 꽃이 산에 가득하고, 추야, 가을밤에 월만대, 달이 누각에 가득 찼다. 쫙 가을, 달이 누각을 쫙 비치고, 배경이죠, 배경. 계절감 나왔잖아. 계절감. 그 사시사철 흥겨움이야. 아름다운 흥겨움. 흥겨움이 사람과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자연 속의 삶,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흥겨움이, 자연도 흥겹고 인간도 흥겹다. 여기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잘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보기에서 출제를 했거든. 자연 속의 흥겨움, 자연도 좋고 인간도 흥겹다. 하물며 오약연비, 이런 한자에 너무 눌리지 말고, 고기어 뛸랴, 고기가 뛰고 솔개는 날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약동하는, 굉장히 그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거지. 물고기, 솔개 막 날고 뛰고 그렇잖아. 이것은 굉장히 자연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뭐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은 의학연비 이렇게 딱 써져 있어. 거기에 보면 자연의 생명력, 힘, 약동, 역동, 그런 뜻입니다. 운영청광, 이제 운영이라는 것은 구름의 그림자야. 그리고 청광은 햇빛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영청광이라는 것은 구름과 자연의 햇빛이야. 이런 건 자연이야. 자연, 아름다운 자연이 어느 끝이 있겠느냐 하면서 서리적 의문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의 그 풍류를 마음껏 드러낸 것이 육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 특별한 뜻이 없다니까. 자연 속의 풍류야. 그 다음에 지수정가는, 자, 여기서 이제 가사입니다. 3434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상가 풍수설에 동구 연못이 좋다고 할세. 그러니까 뭐 이 산촌에 풍수지리설을 딱 보면은 동쪽의 연못이, 동쪽으로 된 연못이 좋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10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었어. 자기가 이제 그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한 땅을 이제 자기가 매입을 했나 보죠. 연못을 만들려고. 형세는 좁고 굵은, 암석은 많다. 이제 뭔가 바위가 많아. 그래서 연못을 만들려고 이제 땅을 구입을 했다. 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B번은 좀 이따 이제 문제를 내려고 여기다 B번을 쫙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여러분 이제 겁만 내지 않으면 됩니다. 옛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길도 내고 연못을 팠다니까. 그러니까 연못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들어간 거야. 땅을 사가지고 활수, 그러니까 이제 흐르는 물이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쫙 이쪽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가는 물을 머물게 했어. 연못을 만들려고. 맑은 거울 티 없어 산그림자가 잠겨있다. 그럼 굉장히 맑아. 맑은 연못의 물이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 거울처럼 쫙 산그림자가 거기 쫙 비쳐있고 뭐 티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연못을 만드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천고의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이제 거친 땅이었는데 연못을 만들었다. 아무도 몰라. 일조의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노라. 이거 이제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야. 이 황무지에 연못을 만들었거든. 근데 이 진면목이라는 것은 그 참된 모습이거든. 굉장히 아름다워. 그 진면목, 참된 모습을 이제 쫙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놀랍네. 야, 좋은데? 상당히 좋네. 자기가 탁 만들고 보니까 처음에 인의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더니 연못을 만들려고 했지. 연못을 만들려고. 근데 연못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되게 좋네. 하루아침에 진면목을 내가 알았어. 야, 좋은데? 연못만 만들 게 아니죠. 거기다 이제 정자도 짓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아. 그러니까 물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풍경이 다 좋아. 백석은 치치하여 은도로 서역이 있고, 그러니까 하얀 돌이잖아. 백석. 치치는 그 하얀 돌이 쫙 늘어져 있는 모양을 말해요. 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백석을 설명한 말이다. 돌이 나란히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 그래서 은으로 된 칼로 이렇게 새긴 것처럼 쫙 펼쳐져 있다. 병류는 그 시냇물이야. 콸콸 음성 상징어죠. 흘러서 옥술잔을 때리는, 옥으로 된 술잔을 딱 때리는 것처럼 물이 차차차차차 이렇게 소리를 내고 흘러가고 아름답다 이거죠. 첩첩한 산들은 좌우에 병풍처럼 쫙 펼쳐 있어. 이제 병풍이 바로 이제 산들의 모습을 비유한 거란 말이지. 병풍처럼 쫙 펼쳐 있어. 주변 경관이 얼마나 좋겠어. 연못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주변 경관이 갖가지가 다 좋거든. 이제 새롭게 발견한 거죠. 빽빽한 소나무 전후에 울타리로 쫙 울타리처럼 소나무가 서 있고, 구곡상하대는 층층이 둘러가 있고, 이제 골짜기들이 9개의 골짜기들이 위아래로 쫙 펼쳐져 있거든. 골짜기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치가 좋다 이 말이야. 삼경 길이야. 좁은 길이. 좁은 길에 소나무, 국화, 대나무가 줄지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위에 노송이 용이 돼가지고 구부려 누워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를 말하는 거야. 소나무가 용처럼 쫙 누워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경치가 자기가 처음 이렇게 본 것보다 훨씬 좋아. 연못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래서 운근을 베어내고 그 소나무를 쫙 베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작은 정자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치가 좋으니까, 너무나 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연못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 이제 배경 산들이 병풍처럼 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자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자를. 원래는 정자 세울 뜻이 없었죠. 근데 연못을 만들고 보니까 정자를 세울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세웠죠. 띠풀로 지붕을 이고 자르지는 않으니. 이게 어떤 집이냐. 지붕을 이고 다 자르진 않았어. 그대로 자연 상태로 놔뒀다는 거야. 남양의 제갈려이냐 무의의 와룡함이냐 요런 것들은 그냥 좋은 집을 말해. 고사성어에 좋은 집. 이 정자를 딱 세워놓고 보니까 제갈량의 집이냐 와룡함이냐 무의산에 있는 중국에 그 정도로 좋은 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옛 현인이 거처한 은거처냐. 다시금 살펴보니 필갱위연의 그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필갱위연도 어떤 화가의 이름이라고 보고,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의 경치처럼 좋다. 무릉도원을 옛날 듣고 못 봤더니 무릉도원. 이건 이상향이죠. 이상향이 따로 없네. 바로 여기가 어디야? 정자. 자기가 연못 세우고 정자 만든 거. 이곳이네. 이제 알겠다? 이 진짜 거기로구나. 여기다 말이야. 거기는 여기 정자 있고 자기가 만든 연못, 자기가 만든 연못, 자기가 만든 정자.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여기도 자족감, 자기가 만든 그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지수정가. 이 지수정가라는 게 바로 그칠지, 물을 그칠게 해서, 물을 여기로 끌어와서 그치게 해서 정자를 만들었다. 이게 지수정이란 말이야. 그것을 노래한 가사. 이게 지수정가죠. 여기까지. 뭐 별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자, 그 다음에 김은의 겸재의 빛을 간단하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수필은 김은이라는 이 작가가 겸재가 산수화를 그렸던 옛날 그 망양정이라고 하는 그 실제 그림의 배경이 되는 그곳을 찾아가서, 그 망양정 자리는 없어졌지만 겸재의 산수화는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던 자기의 심리적인 배경을 쭉 수필로 써놓은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초로에. 자, 늙어가는 나를 초로라고 합니다. 내가 늙음에 접어든 어느 가을날, 나는 겸재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 승경을 확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양정, 청간정, 성류고를 일삼아 떠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요거는 의도적으로 겸재의 산수화의 배경이 됐던 그 자연 배경을 찾아서 기행을 하고 있다는 그 내력을 보여준 거죠.
그 중에서도 망향정은 옛날 기성면의 바닷가에서 지금은 큰남면 샴푸리로 옮겨 세운 지가 40년이 넘어가지고 기성면의 옛 망향정 자리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었던 자리죠. 겸재가 그 그림을 그렸던 배경, 그 원래 있었던 그 망향정 자리는 도로공사로 단해의 허리가 절벽의 허리가 잘려져 나갔고 바닷물은 진해 끝으로부터 단의 끝으로부터 절벽 끝으로부터 멀찌감치 쫓겨나갔고 바닷물이 이제 도로가 세워지면서 바닷물을 메워가지고 도로를 세웠겠죠. 그 사이는 시멘트 칠갑이 되어 있었다. 옛날 망향정 터가 없어졌다 이 말이야. 정자터는 사방이 깎여져 나갔고 화폭 속에 소나무 숲도 베어져 버린 채 그 언덕은 그저 무의미한 흙더미로 변해 있었어. 그러니까 겸재가 산수화 속에 망향정을 쫙 그렸는데 그 배경은 흔적이 있다 없다. 마을의 옛날 노인들도 그곳에 있었던 정자를 본 일은 없고 이제 정자를 본 사람은 다 죽었어. 다만 그들의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도 전해주는 구전에 의해서 그 흙더미가 망향전 예태였음을 옮길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옮기고 있다. 겸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세우고 이제 겸재가 그렸던 그 그림의 경치를 쫙 상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앞세운다는 것은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봤겠죠. 이 작가가. 겸재 실경산수에 그러니까 그 실제 배경이죠. 실제 그 그림의 실제 배경 그것을 자리를 찾아갈 때 그곳에 옛날 정조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전한 마음이 그 배경이 되는 그곳에 그 정자가 없어졌는데도 허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왜 그런가?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잖아.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실제로 정자가 있다면은 화폭의 그림은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정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정자가 없으니까 그림 속의 정자가 떠오른다 이겁니다. 육신의 눈을 앞세워서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한마디로 그림 속의 정자의 모습을 말해.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눈에 진짜 정자가 있냐 없냐 그것만 살피는 사람에게는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풍경 전체를 화폭에 담았던 바로 그 작가 겸재가 풍경 전체를 인간 세계에 그 전체 풍경을 화폭에 딱 담았던 작가의 시선으로 풍경을 담았던 그 상징적인 정자 그림 속의 정자는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제 풍경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겸재의 그림을 못 본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화자는 어때? 화자는 겸재의 산수화의 그림을 딱 떠올리면서 실제 그 정자터를 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육신의 눈을 앞세워서 간 것이 아니야. 겸재의 산수화가 더 중요해. 그래서 실제 배경이 없어도 허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글 잘 읽어야 됩니다. 별거 아니야. 자, 그래서 겸재는 어떻게 그랬냐면은 먼 산을 그릴 때 그가 겸재죠.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거리는 실제 거리 몇 미터다. 그러니까 실제 막 측량을 해서 어떤 기술자처럼 그린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 요거 이제 바로 화가의 어떤 주관적인 인식이란 말이에요. 화자의 그 주관적인 인식에 그 눈으로 그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주관으로 그린다 이 말이야. 객관이 아니야. 먼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서 경기된 것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먼 것이 멀다는 이유로 실제 측량을 해서 객관적으로 원근법에 의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작가의 시선에 의해서 먼 것도 크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린다. 시선의 깊이에서 화폭의 자리를 잡는다. 겸재의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근법으로 그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실제로 측량하듯이 원근법으로 그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멀다고 해도 가까이 그릴 수가 있고 크게 그릴 수가 있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야. 가까이 있어도 흐리게 그릴 수가 있어. 멀다고 해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아. 가까이 있다고 해서 사실성을 부여받지도 않아. 그만큼 겸재의 산수화는 뭐다? 주관적이다. 이게 뭐다? 겸재라고 하는 화가의 시선의 깊이다. 시선의 깊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죠?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 정자, 집배, 나기, 가마, 화분, 성각 이런 것들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는 있지만 이런 사실성은 자 여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겸재 그림에 있는 어떤 사실적인 요소는 사실성이 있어. 그렇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법에 의해서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객관적으로 어떤 측량을 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그러니까 화가의 시선의 깊이, 여기 나온 말로 하자면 이 시선의 깊이에 의해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그러니까 이 겸재의 산수화에 있는 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사실성을 말하나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주관적인 사실성이다. 이 주관적인 사실성이라는 말은 여기 나온 말로 다른 말로 뭐라고? 시선의 깊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객관과 주관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그림은 객관이다, 주관이다. 주관이다. 시선의 깊이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2번. 가다의 공통점. 그러니까 가의 도산 12호, 자연 속의 즐거움. 나번의 지수정가, 자연 속의 풍요. 답은 옛망향정의 예터, 겸재의 산수화가 된 배경. 어떤 대상이 나오죠. 그 대상들은 전부 다 즐겁고 좋고 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대상에 주목해서 대상이 나온단 말이야. 자연물. 옛망향정 자연물이죠. 자연물이 됐건 이 물이 나와. 이 대상을 물이라고 합니다. 물. 거기에는 사물이 있고 인물도 있는데 이 사물 중에는 자연물도 있고 인공물도 있다. 그러니까 다번에 나와 있는 정자는 옛 망향정이 있잖아. 요거는 인공물이고 만든 거고, 가나에 있는 이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이에요. 도산 12곡에 있는 자연물, 지수정가에 있는 자연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상이 있죠. 그 대상에 주목해서 대상과 관련된 가치. 아, 풍요를 즐긴다. 가번의 풍요, 나번의 풍요. 그 타번에 바로 겸재의 산수화가 된 배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나고 있다 했으니까 대상이 있고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그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으로 이 세 개의 글을 공통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바로 이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부정적 현실이다. 근데 가번에서는 태평성대로 늙어가네 그랬어. 좋다. 그리고 나번도 뭐 부정적 현실이 없어요. 즐김의 대상으로서의 삶이 있잖아. 그리고 다번은 뭐 옛망향적 자리가 뭐 없어졌다. 아, 문화재를 파괴했다. 나쁜 정부. 이런 게 아니야. 부정적 현실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거야, 이거. 좌절 극복, 이것도 틀린 거고. 3번, 현실을 통찰했다. 요 말은 항상 현실이라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통찰한다는 것은요, 사회 현실이 어떻다. 이 사회 현실은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데 본질적으로는 뭐 독재다. 평화를 가장한 독재다.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을 말합니다. 근데 뭐 이 세 편의 글은 사회 현실이 별로 없어요. 가나는 자연의 삶이잖아. 가나는 자연 속의 삶이잖아요. 그 답은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현실에 대한 무슨 뭐 통찰, 깨달음 이런 거 없어요. 근데다가 뭐 관용은 용서거든, 용서. 내가 해설에 다 해놨어. 그런 거 없어. 뭐 용서할 만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4번은 계절감.
계절감은 좀 있죠. 그 뭐 월만대 봄에 꽃이 가득하고 가을 밤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다번에는 계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다양한 변화. 물론 이제 나번 같은 데에서는 뭐 연못도 만들고 정자도 짓고 이런 것은 조금 변하긴 하죠. 어떤 걸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뭐 다번에도 정자가 뭐 원래 있었다가 망향정이 사라졌다. 환경이 변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공통적으로 다 계절감이다. 환경의 변화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걸 확인해 보면 알잖아. 그 가번에는 이렇게 춘, 뭐 추 이런 계절감은 있는데 환경의 다양한 변화, 뭘 만들었다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가번에 해당이 안 되고 나번도 여기에도 이제 뭐 계절감이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환경의 변화, 연못도 만들고 정자도 만들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다번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가을날 이런 것은 있죠. 이런 건 있는데 뭐 계절의 변화 그런 것까지는 안 가고 또 뭐 망향정이 없어졌다. 환경의 변화는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다면은 다번이 되겠죠. 다번. 그리고 나번에는 계절감 같은 거 없고 가번에는 계절감이 있는데 환경의 다양한 변화는 없고 그리고 나번에는 뭐 연못이나 정자를 만들어서 환경의 변화는 있지만 계절감을 활용해서 환경의 다양한 변화 이런 건 없고 다번에는 뭐 가을날 이런 계절감은 있고 또 망향정이 자취는 감춰버렸다. 이런 거 환경의 변화는 있다. 그러니까 뭐 다 모든 작품의 세 편에 다 해당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거 어떤 구절이 하나하나 지금 내가 문제를 해설할 때처럼 이렇게 다 대입을 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직관적으로. 공통점 문제는 가장 포괄적으로 대상 나오고 대상의 가치. 아, 이것은 자연 속의 삶. 뭐 망향정은 없어졌지만 겸재의 산수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나번은 자연 속의 풍요. 그러니까 대상의 가치. 요거는 이제 두루두루 다 적용이 되잖아. 근데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나오면은 다번에 망향정 자체는 없어졌고 그런 변화인데 물론 나번에도 이제 정자도 짓고 그것도 변하긴 한데 가번 같은 경우는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없거든. 그 계절감은 어쨌든 가번에는 있지만 나번에는 또 없고 또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다 적용이 돼야 되거든. 다 적용이 돼야 되는 바로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다 모두 다 해당이 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의 상황 만약에 뭐뭐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가정이 나와야 되는데 가나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지 가정의 상황을 한 게 아니잖아. 그 다번도 뭐 가정의 상황을 한 게 아니에요. 망향정을 그린 겸재의 산수화. 그 겸재의 산수화는 가상이 아니에요. 상징으로서의 그림이지. 그 가상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세 편 다 안 돼. 이건 최악이지. 2번, 3번, 5번은 쫙 그어지고 이제 1번하고 4번이 이제 유력하겠죠. 그래서 4번이 과연 다 해당이 되는가? 가번에만 딱 적용을 해봐도 도산 12곡에만 딱 봐도 환경의 다양한 변화 이건 안 되잖아. 가장 포괄적인 걸 찾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를 푸는 데는 이렇게 두 개가 남는데 가장 포괄적인 걸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감각적인 묘사라든가 이런 건 무조건 다 맞아. 또 뭐 어떤 인물의 행위 묘사를 통하여 가치로운 삶을 추구한다. 이런 건 다 맞단 말이야. 자, 이렇게 접근을 꼭 하고 가장 포괄적인 거 원리적인 차원에서 따져야 돼. 자, 23번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그러면 A하고 B가 뭐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도산 12곡에 지금 이 두 개 연이야. 이 A라는 게 아까 우리가 봤잖아. 이 초야우생 어때? 또 자연 속에 나의 집을 삼고 벗을 삼고 이거고 B는 요겁니다. 이제 연못을 파서 물기를 끌어가지고 굉장히 맑은 연못이 있다. 자, 요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낸 건 아니야.
뭐 해석도 못할 정도로 그런 거야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점 차이점 완전히 틀린 걸 찾아야 돼. A의 일수 초장은 유사한 어휘 반복으로 뭐 이런대로 뭐 이렇게 산들 어때 저렇게 산들 어때 뭐 이만한들 어때 어떠하리 어떠하리 이런 어휘 반복이 있으면 리듬감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그 안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 초장은 일수 종장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나타난 정서를 말해. 정서. 그러니까 자연 속의 풍류잖아. 자연 속의 풍류는 일수, 이수에서 이어받았잖아. 일수의 종장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수의 초장에서 이어받았잖아요. 그럼 자연 친화하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인 안 해도 돼.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천석구왕을 병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걸 고쳐서 못 하겠는가? 요거를 일수의 종장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수의 초장, 연하로 집삼고 풍월로 벗어 삼아. 자연 친화잖아. 뭐 이어받았다. 뭐 시상 전환이 아닌 이상에는 맞다. 이렇게 보고. 또 B에서는 상 그림자가 담겨 있다. 그만큼 맑아. 깨끗하다. 맞고. 그 다음에 A의 집을 삼고 벗을 삼아.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과 내가 일체가 된 거잖아. 자연이 내 집이야.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 맞잖아. 응? 가까운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어. 공통 서술어죠. 끌어들여. 머물게 했다. 물을 끌어들여서 연못을 했다. 그만큼 가깝게 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에 허물이나 없고자 이게 잘못 없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꼰대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 자연에서. 자기 성찰이죠. 성찰. 응?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단 말이야. 바람직한 삶의 추구야. 바람직한 삶의 추구. 일종의. 자기가 그걸 지향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맞죠. 응? 그걸 표현하고 있다.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B에 티 없어. 그럼 굉장히 맞다 이거죠. 그럼 봤잖아. 보고서 쓴 것이지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쓴 것이 아니야. 관찰하기 전에 어떻게 티가 없는 걸 어떻게 알죠? 이건 너무 문제를 너무 내팽개친 느낌? 이건 너무 좀 안이하게 냈다고 할까? 기출문제에서 좀 실망입니다. 사실. 관찰하고 썼냐? 관찰하기 전에 썼냐? 야, 이건 좀 너무 심했어. 이건 사실관계 확인. 이 수능문학이라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푸세요. 그냥 이건 관찰하고 썼다. 그 다음에 2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해라. 그러니까 보기 문제는 무조건 적절치 않은 것이야. 그러니까 제시문 나왔죠? 보기 나왔죠?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면 돼. 이게 제시문 아까 내가 자세히 읽었으니까 자연 속의 풍요 가나. 그리고 이제 보기는 제시문과 일치된 게 나올까 안 나올까? 제시문과 일치되지 않은 건 보기 안 나와요. 보기는 무조건 제시문과 일치된 내용이고 더 자세하게 더 넓게 쓴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는 뭐 가볍게 읽어도 돼. 강호는 자연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전시가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가 일치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으로서 자기 집을 삼았다잖아. 뭐 연하로 뭐 집을 삼고 또 뭐 자연을 나의 친구로 삼는다. 그 자연과 합체가 된 삶이라 이거죠. 그 이상적인 공간이야. 그 지수정가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 새롭게 발견. 내가 몰랐는데 연못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곳에 자연 경치가 너무 좋은데? 가지가지 다 좋아. 새롭게 발견했어. 자, 이런 내용이죠. 제시문하고 일치되죠. 도산 12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는 자연과의 합일. 그 지수정가에서는 구체적인 모습, 묘사는 무조건 맞잖아. 자연의 가치를 확인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온 말 하자면 새롭게 발견했다. 응? 옛날에 몰랐는데 이곳에 연못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런 것이니까. 1번 초야우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골에서 산골에서 자연이죠. 자연. 여기서 말하는 시골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기 자신이야. 자연 속에서의 자기 삶을 썼기 때문에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합체가 됐다니까. 이게 나오잖아. 합체가 됐다. 화자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다. 맞고, 나에서 내 혼자 알았다. 이거 몰랐는데, 야, 이곳에 연못을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거죠. 재발견했다 이거죠. 자연의 가치를 발견했다 이거죠. 자기 심정 좋다 이거죠. 맞다. 3번 천석구왕, 자연을 병적으로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뭐가 있어. 이거는 현재 즐거움이기 때문에 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현재 도달했어. 자연 속에서 즐거웠기 때문에 다다르지 못한 것도 틀리고 아쉬움도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틀린 거죠. 사실 이게 자연 속의 풍요이기 때문에 이게 뭐 즐거움이 아니다, 아쉽다, 미련이다, 갈등이다, 막 요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틀린 거야. 이게 너무 쉽게 낸 겁니다. 사실 좀 아쉬워. 아까도 뭐 관찰하기 전에라고 하고 이것도 막 아쉽다 해버리고, 너무 문제를 막 틀리기 어렵게 내놨어요. 그만큼 문제를 답을 주기 위해서 고민했던 거죠. 이게 막 소송거리도 되고 하니까 뭐 출제진들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 내팽개친 느낌이 있어. 좀 아쉬워요. 좀 난이도가 너무 낮아. 아쉽습니다. 그 나의 무릉도원이라는 것은 뭐야? 이곳에 이상향이다. 응? 뭐 화자 인식. 요거는 맞죠.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의 사람과 한 가지다.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아. 자연 속에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자연의 이치, 인간의 이치, 사람과 똑같아. 자연을 나의 집으로 삼고 자연은 나의 친구다 했으니까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다. 일치된다. 일치. 자연과의 합체. 이건 앞에서도 나왔으니까 맞죠? 인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지가지 다 좋네. 이거는 이제 미처 몰랐는데 뭐 연못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의 산도 좋고, 아까 내가 읽어줬잖아. 그걸 확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연못만 좋은 것이 아니야. 아까 내가 여기 읽어줬잖아. 여기 보면은 가지가지 다 좋다 여기 있잖아. 이제 돌아보니까 가지가지 다 좋아. 그리고 이 황무지를 돌보지 않은 땅을 몰랐는데 거기다가 연못을 딱 만들어 보니까는 진면목을 인지 알았어. 이야, 재발견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물을 딱 머물게 하려고만 했는데, 연못만 만들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주변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그 가치를 발견했다 이거죠. 그 즐거움을 쓴 거죠. 그러니까 맞다 이거죠. 이 말이. 그 다음에 5번에 춘풍의 화만선하고 봄바람, 취하의 가을밤, 계절감, 조화로운 자연. 조화롭다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조화롭다. 나의 병력 콸콸 흘러 옥술잔을 때리는 더 청각적 이미지 발견했어. 야, 너무 좋은데? 처음 발견했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맞다. 너무 쉽게 낸 문제입니다. 너무 조금 아쉬워. 변별도가 너무 없어요. 그쵸? 자, 25번.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라. 그러면 기억이 뭐냐면은 이제 중심 소재거든요. 중심 소재. 기억이 뭐냐면은 여기 나왔죠? 있죠? 작은 정자. 내가 작은 정자를 만들었잖아. 이곳에 주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작은 정자를 만들었고, 니은은 옛 망향정 자리야. 가보니까 없어졌죠. 겸재의 상수화만 있고 그 상수화 속의 배경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정자라고 하는 공통 소재로 문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정자, 내가 만든 것이고, 니은은 겸재의 상수화 속에 지금은 없어져 버린 망향정의 옛터. 자, 이거다. 아까 우리 다 읽었으니까. 기억은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인공물이야. 맞잖아. 자기가 만든 정자예요. 인공물이에요. 자연물이 아닙니다. 맞고. 니은은 글 쓰니까 의도치 않게 찾아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겸재의 그 산수화 속에 그 실제 배경을 자기가 일부러 찾아간 곳이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뭐 우연히 발견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은 의도적으로 거기를 찾아갔다 이 말이야. 여기 내려가면서
월성정 망양정을 일삼아 또 돌아다녔다. 일부러 일삼아는 일부러 그거를 일로 삼고 일부러 갔단 말이야. 이게 틀린 거죠. 의도치 않게 틀린 거고. 또 이 기억은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한다고? 아니 자연 속의 작은 정자에서 무슨 현실 속의 명예야. 명예를 떠났잖아요. 작은 정자 속에서 자연 속의 풍류니까 뭐 부귀 영화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 니은은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다? 근데 니은은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옛날 거기서도 뭐 즐기고 했던 그 망양적인 예터가 없어졌잖아요. 편의를 실현한 게 아니라 상실한 거야. 상실. 옛날에 거기서 쉬었을 텐데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완전히 다 맞는 걸 찾아야 되니까 기억은 작은 정자는 화자가 만족하면서 모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그 연못을 만들고 정자도 만들고 자연 속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산다 그 말이야. 그런 삶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하게 했죠. 그 다음에 니은은 망양정 예터라는 것은 그 망양정 예터는 사라져 버렸지만 산수화 겸재의 산수화가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서운하지는 않았다 했어. 그래서 망양정 예터라는 것은 글쓴이에게 뭘 가져다 줬냐면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죠. 아, 내가 망양정 예터는 있지만 벌써 허전하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벌써 겸재의 산수화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찾은 사람에게는 산수화가 보이지 않듯이 겸재의 산수화의 그 명품을 상상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실제 망양정 터가 없어져도 그다지 서운하지 않았다라고 썼잖아. 그래서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거죠. 요거는 이 정자의 기능을 묻는 거야. 이 정자로 인해서 이 화자나 서술자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됐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펑션, 기능을 묻는 문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과법을 알아야 돼. 그것 때문에 무슨 마음을 먹게 됐느냐, 허전하지 않았다. 그 이유도 생각하고 쓰게 됐다. 이 망양정 예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기억은 화자에게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했다? 근데 물을 끓여다 대고 정자도 지었고 여기서 쉼터잖아. 쉼터. 즐김의 장소잖아. 이것이야말로 유용성이죠. 유용성을 상실한 게 아니잖아. 뭐 그걸 가지고 꼭 돈을 벌어야 뭐 유용성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만족이란 말이야. 정신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큰 실용성이 있어. 그러니까 상실했다는 건 틀린 거고, 니은은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했다. 근데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다 했는데 망양정 예터는 사라졌어도 겸재의 산수화가 있기 때문에 허전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지, 뭐 망양정 예터를 찾아가 가지고 본래적인 어떤 실용성, 유용성을 누리려고 했는데 사라져 가지고 유용성을 상실했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망양정 예터에 가서 실용적인 어떤 유용성을 발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 망양정 가서 쉬어야지 했는데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실용성을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용성, 유용성을 상실할 필요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이유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5번에 기억은 작은 정자는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하고, 근데 이 가다듬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어떤 몸 단속, 마음 단속 이런 것이죠. 근데 뭐 이곳에서 그것을 뭐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시문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즐긴다. 응? 그냥 즐김의 공간이거든요. 이게 뭐 아주 맞지는 않아. 가다듬을 수도 있지만 안 나왔다니까. 그래서 이게 뚜렷하게 부각된 건 아니고, 니은은 이 망양정 예터는 글쓴이에게 자기의 삶을 비판한다고. 그건 아니지. 어쨌든 이건 안 돼.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 설명을 여러분들 잘 들으면서 이게 왜 틀리고 맞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26번. 보기를 바탕으로 C를 읽어. 독자의 반응, 절적치 않은 거. 자, C는 겸재 산수화를
쓰게 된 그 겸재 산수화의 기법이야. 여기 나와. 아까 내가 다 읽었잖아. 멀다고 해서 멀게만 그리지 않고, 가깝다고 해서 뭐 사실성을 부여하지는 않아. 원근법에서 그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시선의 깊이. 요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이라고 하지만 겸재의 산수화는 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이라는 게 실제로 측량해서 객관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 시선의 깊이, 작가의 주관적인 인식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아까 내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해 안 된 사람은 다시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보기는 뭐냐면은 겸재는 이제 다시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C하고 일치가 된 내용이야. 그 그림에서도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해. 이건 뭐야? 작가가 주관적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C에 나와 있는 뭐야? 시선의 깊이란 말이야. 시선의 깊이. 주관적으로. 응?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구도라는 게 주관이란 말이야. 주관. 바로 이게 또 시선의 깊이야. 겸재라는 작가가 자기만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그렸다. 뭐 재듯이 객관적으로 그린 게 아니야. 그래서 풍경을 재구성했다. 주관적으로 그렸다는 말이 재구성이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 바다, 하늘, 땅,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 이게 바로 시선의 깊이라는 뜻이에요. 재구성이 또 시선의 깊이야.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1번. 먼 산을 그릴 때에 그 거리에 집착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성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아. 왜?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주관성으로 그리는 거예요. 시선의 깊이에 의해서 그리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측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대로 그리지 않아요. 맞고, 이번에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뜻은 뭐야? 주관이단 말이야. 자기의 시선으로, 주관으로. 그게 뭐다? 재구성한다. 그냥 맞다. 3번. 가깝다는 이유는 사실성을 부여하지 않아. 왜? 그것은 가까워도 흐리게 그릴 수가 있고 멀어도 자세히 그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뭐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주관이다 이거죠. 그래서 뺄 건 빼고 과장할 건 과장해. 주관이다 이거죠. 그건 화가의 생각 때문이다. 맞죠? 다 이해되죠? 4번에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렸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이라는 것은 뭐야? 주관이라는 뜻이에요. 비교적 사실성은 있지만 실제 사실성은 아니야. 완전 객관이 아니다 이 말이야. 주관적인 시선의 깊이다. 주관적인 시선의 깊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서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된다. 근데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는 것은 화가의 이 겸재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 그 기법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거잖아요. 겸재가 이 자연을 그대로 뭐 원근법에 의해서 사진처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측정해가지고 그렇게 그린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시선의 깊이다. 시선의 깊이라는 건 뭐예요? 화자가 주관적인 인식 아래 세계를 보는 독창적인 인간과 자연을 보는 화가의 독창적인 어떤 시각, 그 화가의 독창적인 시선의 깊이, 그것은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주관적인 인식의 세계, 그것을 독자들이 감상하고 저 사람은 저 세계를 저렇게 봤구나. 그런 독창적인 주관의 시선을 감상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는 것이지, 사진을 있는 그대로 원근법에 의해서 먼 것은 멀리 가까운 것은 가까운 대로 그대로 측정하듯이 그렇게 사진처럼 복사하듯이 그린다면 그거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림이란 것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 재구성이란 말이에요. 재구성. 이 세계를 화가의 독창적인 시선의 깊이 아래
재구성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화가의 그 시선의 깊이를 보려고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이 있긴 있어. 근데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성은 있는 그대로 원근감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되죠?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5번에 또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되는 까닭은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 주관적인 시각 아래 세계를 관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립된 이유는 뭐야? 화가의 의도라는 게 주관 아닙니까? 풍경을 뭐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런 창작 작업을 통해 그림의 핵심,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학이 아니라 독해예요. 독해. 여러분들 내가 늘 강조합니다. 수능 문학은 문학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냥 글의 정보, 독해의 도구로서 문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학에서 상상하라? 문학에서 공감하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려봐라? 천만에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거죠. 여기서 말한 이 말은 예의말이고 언어를 나와 있는 다른 말로 이해를 하고 나와 있는 그대로 정보에 대한 사실성 확인이란 말이에요. 토산 12곡에서도 계절의 변화가 있냐? 상황의 변화가 있느냐? 상황의 변화가 없잖아요. 나번에는 정자 짓고 상황의 변화가 있죠. 다번에도 상황의 변화는 있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망향경의 혜터가. 그렇지만 세계에 다 공통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과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글 같으면은 뭐냐면은 시선의 깊이다. 아 이건 주관이다. 보기에 나온 말로 하자면 재구성이다. 근데 원근법 있는 그대로 사실성. 그건 아니다.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이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사실성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독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개념으로 언어를 나와 있는 다른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맞냐 틀리냐 이 논리적 정합성을 묻는 도구로서 수능 문학에서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문학을 상상 공감을 하면 안 돼요. 논리적 정합성에 의해서 정보를 찾아가는 연습을 독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독해 연습을 계속 기출문제를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거기 유튜브나 거기 망상 없이 읽기 그 교재에서도 수능 문학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엄청 강조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자, 다음번 제시문으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